안녕하세요. 판다 주식TV 김경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두 전일 주가 흐름과 그리고 바이두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바이두의 실적 발표 관련해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바이두 주가 흐름을 보면요.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오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주춤했지만요. 그래도 그에 따라서 다수 성장주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이항의 주가 폭락에 따른 차이나 리스크 영향이 있었지만요. 오전 주가가 약세가 이어졌고 그래도 오후에는 탄탄하게 지지선 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저가 매수세를 확인했고 305달러 전후에서 들어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이후에 장외시장에서는요. 예상치를 웃돈 실적이 발표됐고 그게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주가는 시가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장에서 5.37% 하락했고 장외 거래에서는요. 3.57% 상승한 319.7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일 장중 흐름을 보면요. 분명히 이양발 악재가 있었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락한 채 개장했고 그리고 오전장까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장에는 지속된 하락세 보이다가 306달러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후장은 횡보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장 마감 후 발표된 바이두 실적이요. 예상치를 웃돌면서 장외시장에서는 3.6%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320달러에 근접한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영미권 언론 간단히 보면요. Lost more than 2% in the extended session Wednesday after the China-based internet company reported adjusted profits above Wall Street expectations and sales that met forecast. 그래서 바이든 주가는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장외시장에서 여기는 2%지만 3%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조정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매출액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이것이 바이두 주가 상승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바이두가 실적 발표에서 광고 부분 사업이 호전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리엔홍 CEO는 바이두가 지난해 거시경제 환경 개선과 산업 인터넷 부문 디지털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허만 유 CFO는 연구 AI 칩 설계, 개발자 생태계 조성, 특허 확보, 그리고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지난 수년간 투자를 했다면서요. 우리는 이제 AI 기술의 실제적 이익 실현 단계를 맞으려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바이두가 이제 전일 발표한 실적 관련한 내용들 쭉 한번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보면요. Non-marketing revenue growing 52% year over year in the first quarter, said Robin Lee. 그래서 비마케팅 부문 그리고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고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이제 확장을 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방증이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바이두는 지난해 매출액이 164억 달러, 약 18조 원, 그리고 조정 EBITDA는 42억 달러, 약 4.6조 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바이두 AI 클라우드는 지난해 4분기 기준하면요. 2019년 같은 기간보다 67% 신장됐습니다. 여기서는 주요한 지표 수치들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바이두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요. 302억 위안을 기록해 지난해 3분기 282억 위안보다 20억 위안 늘었습니다.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좋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매출액은 1,070억 위안으로요. 2019년 1,074억 위안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영업이익은 217억 위안을 기록해 19년 128억 위안보다 7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요. 220억 위안으로 2019년 181억 위안보다 21%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실적 발표에서 회사 관련한 소개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The developer community on Baidu OpenAI platform has reached 2.65 million 해서 이제 바이두 개방형 AI 플랫폼 개발자 커뮤니티가 265만 곳에 달해 중국 회사 가운데서는 가장 큰 규모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AI 특허 응용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 4번에 걸쳐 ESG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스마트 대중교통,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노력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교통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 1일 특별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알렸습니다. 지난해 4분기 주주들에게 5.81억 달러를 배당했고 20년 자사주 매입 규모가 19억 달러로 2019년 7억 달러보다 증가했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AI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Baidu has been ranked number one in China's AI public cloud market.
그래서 바이두는 AI 퍼블릭 클라우드 중국 내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AI 솔루션은 항공, 금융 서비스, 에너지,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채택되고 있다. 그리고 바이두는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광저우에서 진행된 스마트 대중교통 프로젝트 1단계를 완수했다. 그리고 AI 대중교통 서비스는 당국이 교통관리 및 효율성을 높인 것과 동시에 도로 안전, 대기오염 감소 등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리고 바이두 이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요. 바이두 announced its plan to begin mass production of Kunlun 2 second AI chip later this year. 그래서 바이두는 올해 말에는 바이두 쿤룬2라는 AI 칩 대량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AI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내 독보적인 1위임을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자율주행 관련한 내용이 될 텐데요. 그래서 Apollo Robotaxi and Robobus fleets have serviced over 210,000 rides as of December 2020. 그래서 바이두 자율주행 아폴로 로보택시 로보버스 운행 서비스가 지난해 12월까지 21만 차례 진행됐다고 합니다. 바이두는 중국에서 최초로 자율주행 테스트로 허가를 받았고 캘리포니아와 중국에서 동시 허가를 받은 최초의 중국 기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는 중국 최고의 자율주행 회사라는 명칭으로 통하고 있다고 소개했고요. 그리고 아폴로 자율주행 부문은 대내외 10곳의 자동차 제조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모멘텀을 얻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두는 전기차 회사 설립과 함께 자율주행 역량을 발휘해 새로운 시대의 차량 부분에서 동력을 얻으려고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DualOS monthly voice queries reached 6.2 billion and voice queries on Xiaodu devices reached 3.7 billion in December 2020 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ualOS 한 달 음성 사용 횟수가 62억 회, 샤오두 음성 검색 횟수 37억 회, 전년보다 66%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네, 샤오두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간단히 찾아봤습니다. 샤오두는 샤오두 스마트 디스플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음성 인식으로 보고 싶은 영상을 찾아주는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모델명이 이제 1S가 될 것 같고요. 저가의 보급형 모델로 보입니다. 재밌는 것은 자신들의 사업 부문인 동영상 스트리밍 iQIYI 이용권을 무료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iQIYI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아무래도 광고 홍보비가 들더라도 그 증가를 감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료는요, IDC에서 내놓은 중국 내 AI 공공 클라우드 제품 수량 비교 그림이 될 것인데요. 그래서 차례대로 보면 안면 신체 인식 기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순으로 되고요. 이미지 비디오 기술은 바이두 알리바바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기술에서는 바이두와 알리바바가 우위를 다투고 있고요. 자연어 처리는 바이두 알리바바, 화웨이, 마이크로소프트 어주어라는 곳에서 이렇게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이두가 경쟁업체 AI 클라우드 부문에서 우위에 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표시된 것을 보면 굉장히 수량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 대비하면 말이죠. 네, 이 부분은 바이두의 모바일 생태계 환경, iQIYI라는 동영상 스트리밍 소개되는 부분인데요. 우선 보면은 바이두 앱 monthly active users MAUs reaching 544 million and daily logged-in users reaching over 70%. 그래서 바이두 앱 한 달 순수 사용자 수가 5.44억 명을 기록했고 1일 로그인 사용자 수 비율은 70%로 웃돌았습니다. 이는 18%포인트 오른 수치가 될 것이고요. 바이두 AI 방화벽은 크리에이터, 퍼블리셔, 그리고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사용자와의 더욱 좋은 연결망을 제공하게 됩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iQIYI 회원수가 지난해 12월 1.017억 명에 도달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간단하게 실적 요약을 보게 되면요.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303억 위안,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5% 늘었고요. 비마케팅 매출은 42억 위안으로 52%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iQIYI 매출 75억 위안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이너스 1% 기록했고요. 매출 비용은 145억 위안으로 6% 감소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2020년 실적을 요약한 부분이 될 텐데요. 우선 매출액이 1071억 위안으로 전년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예상치와도 부합했고요. 그런데 주목해서 볼 것은 비마케팅 매출이 12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non-marketing revenue from Baidu Core reached some renminbi 12.4 billion, increasing 28% year over year, driven by cloud and other services. 그래서 새롭게 밀어붙이고 있는 신규 사업인 클라우드와 다른 서비스에서 이렇게 대폭적인 매출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iQIYI 회원 매출 14% 증가했고요.
광고 매출 감소는 18%가 돼서 말 그대로 이 회원 매출이 늘어난 것이 광고 매출 감소한 것을 상쇄시켜 버렸습니다. 매출 비용은 552억 위안으로 12% 감소했습니다. 판관 비용은 181억 위안으로 9%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R&D 비용은 195억 위안으로 6%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R&D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인재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더 늘어나면 좋게 보는 것이 될 것이고요. 판관 비용은 사업상의 효율성이 늘어났다는 것이니까 감소했다는 것도 좋게 해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적 요약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가요, 지난해는 41억 위안으로 2019년보다도 19억 위안보다도 한번 2배 수준이 되니까 아무래도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소득세가 늘었으니까 좋게 해석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 191억 위안으로 IH라는 동영상 스트리밍 제외하면 잉여 현금 흐름이 248억 위안을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IH라는 것에 현금이 많이 투입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21년 1분기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바이두의 21년 1분기 매출액은 260억, 285억 위안 수준에서 예상이 되고요. 전년 동기 대비 15에서 26% 정도 증가하는 수준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번 예상치에는 YY 라이브 인수를 통한 잠재적 실적 향상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중국 내 유명 경제금융 포털인 신랑재경이 있는데요. 여기에 소식통에 따르면요, 리엔홍 CEO가 바이두가 영상 SNS 미디어인 YY 라이브와 인수합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라이브 방송은 바이두 생태계에서 매우 큰 성장 기회가 있다면서요. 이는 앞으로 바이두 모바일 부문 수입 다각화 전략에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본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상치를 웃돈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 이후에 장외에서 바이두 주가는 320달러 근접하면서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양발 차이나 리스크가 오전장에서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가 매수세가 단단하게 유입이 됐고요. 지지선이 견조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마케팅 부문에서 실적 향상이 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업 다각화나 새로운 AI 부문에서 이제 바이두가 실적을 내고 있다고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I 클라우드 부문이 1위 존재감이 굉장히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엔홍 CEO 말에 따르면 라이브 방송 SNS 미디어인 YY 라이브와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두가 말이죠.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TV 김경목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더욱 큰 힘을 받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